아이디 후랭이님께서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27세 남자 졸업반입니다. 인서울 하위권대학교 화학공학과 전공했고요. 학점은 3.3점. 대기 환경기사, 화공기사 1차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전까지 완성하고 싶은 스펙은 토익 850 이상, 한국사 1급, 대기 환경기사, 화공기사 이 정도입니다. 가능하다면 공기업 인턴도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토익하고 한국사, NC에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5개 발전소입니다. 혹시 더 추가해야 할 스펙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국내 5대 발전소에 취업을 원하는 졸업을 앞둔 분의 사연이었는데 일단은 좀 전반적인 조언을 홍 반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뭐 굳이 인서울 하위권 대학교라고 적으셨는데 애초에 이분이 공공기관을 희망을 하고 있는 이상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학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은 어떤 학벌보다는 전공 지식 등 직무 역량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졸업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학점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 3.3인데 가급적이면 3점 중반 이상 이렇게 올릴 수 있다면 좋겠고요. 목표하는 공공기관의 인턴까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턴이 안 된다면 다른 길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공공기관이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은 해당 사업 부분은 다른 민간 기업에게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인턴이 안 되었다. 근데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위탁 사업을 다른 곳에서 따냈고 거기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인턴이라든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뽑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내가 목표하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그런 직무 경험을 쌓는 경험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발전소 취업 현황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뭐 발전소를 이분이 지금 화학직으로서 지금 그 희망을 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5대 발전소에서 기계라든지 전기 등의 메이저 직무에 비해서 화학직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0년 그 공고를 기준으로 개별 발전소에서 기계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땡땡명, 뭐 20명에서 많으면 30명 이상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화학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5대 발전소만 목표로 하신다기보다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등 화학직의 티오가 일정 부분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로 지원을 좀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학공학과 한다면은 취업 깡패로 보통 이제 전통적인 취업 깡패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이제 사기업 부분에서 채용이 그만큼 많았었기 때문에 화학공학과가 이제 그 취업 깡패로 불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석유화학, 정유, 제약 바이오 그리고 한창 이제 화랑인 그런 반도체 산업 등에서도 화학직에 대한 티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 지원도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호랭이 님이 이 발전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근데 너무 귀엽네요. 호랭이. 그렇죠. 발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스펙에다가 뭐 영어 말하기 점수 정도만 더한다면은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화학직 티오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즉 정량적인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만약에 지원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산점 부분에서 부족해서 탈락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한국사 등의 자격 등도 좀 선택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7세 졸업반이시네요. 조금은 조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조언해 주시면요. 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까지 최대한 뭐 그 지원을 많이 이어나갈까 아니면은 학점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두 개 다 병행이 안 된다면은 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졸업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만 올려줄 수 있는 학점 부분들을 좀 최대한 챙기시면서 그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고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전공 관련된 교육들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조언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다음 3분 사연 알아볼게요. 아이디 띠유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24살 남자고요.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학교는 중경외시 기계공학과 3학년입니다. 토익은 830, 토스는 레벨 6, 자격증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한국사 1급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연합 봉사 동아리장 맡았고요. 겨울에 동계 인턴 하고 싶은데 이 스펙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유유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동계 인턴을 희망하고 계신 우리 띠요. 무슨 띠요? 뜻이에요? 띠용 이런 거예요? 띠용. 귀여운데요? 네. 근데요, 이 사연은 우리 차코치님께서 네.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띠용 친구는 일단은 본인 뭐 아이디만큼이나 본인이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토익이라든지 토스, 정보처리 산업기술, 한국사 누가 봐도 공공기관 취업을 마음에 염두에 둔 본인의 3학년 때 탄탄한 이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취업하려면 이런 거 따야 된다고 하니까 땄던 확률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관건은 본인이 어떤 자격을 더 취득하냐 아니냐보다는 경험 기술서를 기재를 해야 하는 특정한 인턴 전형들도 있거든요. 뭐 체험 전제형 인턴에서는 없겠지만 채용 전제라든지 혹은 뭐 계약 기간이 긴 인턴의 경우는 그런 부분의 기술 또한 일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고요. 해당 기관에 내가 왜 지원했는지의 지원 동기 부분도 좀 탄탄하게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뭐 내가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은 그런 식의 지원 동기는 공공기관 면접 가면 분명 엄청 압박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압박 질문이라는 게 본인이 압박을 느껴서 압박 질문인 거거든요. 막 화내는 그런 면접 질문이 아니라 따라서 본인의 근거 있는 취업 준비의 최소한의 요소들, 지원 동기라든지 본인의 과거 경험들을 정리하는 전형 내에서의 정리의 어떤 기간들이 일정 수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또 자기가 이 스펙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좀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네. 추가적으로 보완할 스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반 기계기사를 따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3학년이시고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본인이 공공기관 취업이 어렵다면 일반 기업체, 전장 부품업체나 완성 자동차 업체들 혹은 설계기술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무슨 3D 렌더링 업체일 수도 있고 반도체 산업일 수도 있고요. 이런 곳들에서 본인이 적어도 학점 관리가 안 됐다 혹은 학점이 3점대 초중반이다라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일반 기계기사의 취득일 것입니다. 기계기사 자격을 제가 맹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상황에서 학점이 지금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학점이 좀 자유로우신 분이라면 본인의 학점을 기재하셨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기계기사 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참여했던 뭐 여러 가지 동아리나 학회, 공모전 혹은 각종 경험들에서의 본인의 강점들을 강점 중심으로 경험들을 좀 나열하시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경험들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나와 입장이 반대인 사람을 설득을 했다라든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기획 차원에서 내가 어떤 수준의 문제 상황이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고민 끝에 제시해서 해결을 했던 이런 일련의 문제 해결의 플로우를 갖춘 경험들,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던 주로 활동들, 그리고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까지 약 3학기에 걸친 주요 교과목들 있죠?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하셔서 본인이 어떤 교과목 들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주로 전공 필수 과목 중에 놓치고 있었던 기억들이 없는지 조각을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이 취업까지 남은 기간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학점 관리. 학점을 잘 관리해서 남 부럽지 않게, 남 부끄럽지 않게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기사 자격 취득입니다. 세 번째는 어학 점수가 만료되기 전에 확보를 하는 것.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지만요. 어떠한 특정 스펙 외에도 내가 챙겨야 될 기본적인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요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3분 사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최재혁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 물류, 무역 분야 중견기업 및 관련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직어국 재학 중이고요. 전체 학점은 한 학기가 남은 상황에서 3.57점입니다. S자동차 해외 영업 현장 실습 6개월 하셨고요. 유통관리사 2급, 커마 2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물류관리사, 무역 영어 1급, 한능검 1급, 전산회계 1급, 토익 900점, 오픽 IH 보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봉사 한 달 경험 있고 교내 졸업 논문 우수상 받았습니다. 현재 ERP 정보관리사 취득 준비 중이고요. 냉정한 스펙 평가 및 기타 보충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니 내용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스펙이 좀 탄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뭐 양식만 맞춰주셨으면은 3분 사연보다는 이제 정식 사연으로도 충분히 채택될 수가 있을 법한 그런 네. 분이었었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일단 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평가해도 이분의 스펙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학 점수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직무 관련 경험까지 지금 두루 갖추고 계시는데 이제는 어떤 더 이상의 스펙을 보강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기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타겟팅하는 곳에 맞춰가지고 정리해서 어필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분이 한국사 관련 그 자격증,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까지 있는데 이런 거는 사기업에 지원할 때 기재를 하셔봤자 오히려 본인에게 동반되지. 이 사람은 공공기관도 준비를 했었구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만 줄 뿐이지 본인이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나열한다기보다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지원하는 곳의 입장에 맞게 그곳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이런 강점들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ERP 정보관리사 괄호 열고 물류 슬래시 생산 괄호 닫고 요거 끝으로 자격증 그만. 자격증 그만. 그만. 이제, 예, 자격증 충분합니다. 네. 이제 아주 차고 넘치니까요. 아주 훌륭히 정말 열심히 지내셨습니다. 뭘 다그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더 이상의 자격 취득보단 실제 아웃풋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을 근거 있게 말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거 대비해야 될까요? 역시나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의 이력과 경험들을 잘 정리하여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 내가 전형별로 할 이야기거리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졸업까지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유념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일단 이분이 뭐 사기업처로의 그 취업을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사기업체 중에서도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포스코 이런 곳에서는 오로지 대학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채용 전환형 인턴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졸업한 그런 취업준비생들 어느 정도 취업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좀 내공이 쌓인 이런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고 본인의 그러한 취업을 보다 빨리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채용 전환형 인턴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보다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예, 해외 영업 현장 실습을 했다라고만 강조를 했다면 그거는 좀 설득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그 경험 때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목표 조건이 있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혹은 처음 접했던 업무와 실수를 딛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는지와 같이 벌써 기억이 나시죠? 새록새록 기억이 나야 됩니다. 6개월간의 그 찬란한 기억을 나 글로벌 인재야 라는 식으로 하나로 퉁치지 말고 일정 수준 입체적인 정리를 해야 할 때니까 기운 내셔서 한 스텝 한 스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마지막으로 추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홍쌤? 일단 뭐 기업체에서도 뭐 오버스펙의 지원자를 꺼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버스펙이 정말 직무 관련된 역량이 차고 넘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오버스펙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다 열거를 하면서 우리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열거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오버스펙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잘 조립을 하셔가지고 뚜렷한 방향성을 이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직무 관련된 경험도 많고 나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런 것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보면 자만감이라든지 섣부른 확신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는 이상 경력자이신 그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이런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지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다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더빅스쿨에 올라온 고민 사연인데 아이디 영불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상반기 취업 준비 방향 질문 드릴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스펙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인서울 법학과 나오셨고요. 학점은 3.51, 토익은 835고 오픽은 없습니다. 한국사 1급, 한국어는 E-1급, ODA 민간 자격증이 있고요. 국회에서 인턴 3개월 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이 좀 많은데 흥사단 주최 한국 대학생 토론대회 최우수상, 또 한국수출입은행 주최 모의 CPS 수립 우수상, 교내 교양도서 학내 101장 동상, 제주포럼 에세이대회 장려상 수상하셨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NGO 대학생 활동가였어요. 코이카 이노포트 개발도상국 창업경진 해커톤 대회 본선 진출, 그리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토론 리더 과정 이수하셨고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 이수하셨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보 영 프론티어 과정을 이수하셨고 교내 토론 동아리 회장도 하셨어요. 계획으로는 토익 점수 올리기와 오픽 취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950 플러스 AL이고요. NCS 기본서 1회독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말 1급 취득도 준비하고 있어요. 입사 희망 회사는 포이카와 한국전력 사무직,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은행 등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우 해외 영업 직무 혹은 기획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으로는 이번 하반기에 정책 컨설팅 업무를 다루는 중소기업의 인턴 후 정규직 전환에 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채 제대로 준비해보지도 않았는데 상반기 공채 경험 후에도 중소기업은 늦지 않았다라고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취직은 포기했어요. 저도 엄청 가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나이도 내년이면 26, 여자라서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조급해요. 토익, 자격증 등 정량 스펙과 NCS, 논술 필기 준비를 하루 기준 순 공부 시간 8시간 정도로 맞춰서 공부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막상 취업 시장에 뛰어든 건 처음이라 너무 막연하고 또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영굴님의 사연을 봤습니다. 아마 이 사연 내역서가 정말 모범적인 내역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꽉 채워서 남겨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게 뭐 읽으면서 계속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목표하는 토익과 오픽 점수를 취득한다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펙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 이 부분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정리하여 어필을 한다면은 면접에서는 저는 충분히 강점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면접까지 갈 수 있는 합격권의 필기 실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취업 성공하는데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의 그런 강점들을 잘 정리한다면 서류라든지 면접에서는 충분한 강점이 있다. 하지만 필기, 본인이 목표로 하는 곳이 어떠한 필기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고 내가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기 준비. 그러면 차코치님은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예, 이분은 코이카에 가시면 됩니다. 코이카를 1순위로 놓고 있고 코이카에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자격들과 내용들 그리고 ODA 민간 자격까지 취득했다는 건 일정 수준 원조 자원 개발 쪽에 본인의 뜻을 품고 계신 분이고 그러네요.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들을 갖추었다는 점 바로 이러한 활동들을 기억하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사실 우리 영굴님의 이러한 어떤 영굴님 부모님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뭐 네. 제가 특정한 그 기업을 비하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또 다른 기회를 다른 분께 드리고 영굴님에겐 영굴님에게 맞는 기회로 가는 것이 맞으니까요. 저는 글쎄요. 내년의 승부를 무조건 볼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채용 시장의 오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하반기에는 오픈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올해와 같은 일들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수개월간의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취업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차코치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정규직 자리를 고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는 것 같은데 홍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해당 기업의 근로 여건이라든지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뭐 대우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기회를 놓친 것인가 저희가 좀 판단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차코치님 말씀처럼 본인이 워낙 그런 코이카 이런 관련되어서 이제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이제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다. 본인에게 여전히 선택지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자로서 나이 26이 절대 늦은 나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어떤 뭐 사기업이건 공공기관, 뭐 공공기관에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 자체가 없죠. 사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대부분 여자로서 경력이 없는 생신입은 30대 초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늦은 나이 아닙니다. 네. 본격적으로 아마 취업 시장에 뛰어든 게 처음이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마지막 조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코치님부터요. 예, 일단은 뭐 저는 약간 좀 무드가 반대여서 여자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만을 보시다 보니까 본인께서 늦은 감이 아닌가 싶으신데 홍 반장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도 어떨까. 나이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한 산업과 업종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그동안 쌓기만 했으니까 쌓은 걸 바탕으로 이제 가공하셔서 최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강점 정리와 앞으로의 어떤 실제 지원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코멘트 해드릴 게 없을 만큼 방향 설정과 내용 잘 짜주셨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홍쌤은
뭐 네, 어떨까요? 일단은 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본인이 만족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원을 해보십시오. 의외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2020년과 같이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엄습하면서 뭐 언택트 채용 이런 것들로 이제 생소한 전형들이 나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또 다른 기회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지원 난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취업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게 아니라 지원 많이 해보시면서 거기에서 기회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